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몇 가지 조금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예, 예, 이거 얼마 전에 차에 올라 앉았더니 엉덩이가 이제 저리셨다고 하셨는데, 아, 고, 차에 네네네. 고향 간다고, 네, 고향 둘러본다고 3일 네네네. 동안 네, 승용차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네, 여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갔다 와서 옆구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나을 줄 알았는데 계속 더 하더니 네, 나중에는 이제 한 열흘 지나니까 다리가 저려요. 네. 옆에 거기, 네네네. 고관절 있는데 그 신경사발이 지나가는 데라 그러대요. 거기도 아프고 거기가 저리면서 아래로 종아리가 또 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한 99년도에 이제 척추 협착증 수술한 적이 예, 예, 있거든요. 그거 수술하신 거는 이제 안 돼. 이거 얼마 전에 그러셨다는 게, 뭐 예를 네. 들어 뭐 일주일 전에 그러신 건가요? 아니시면 뭐 계속 몇 달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앉으실 그때가 때마다, 네, 6월 8일요. 네. 그때 한 한 번만 달인데. 그러신 건가요? 그때? 예? 한 번만 그러신 건가요? 6월 8일 날 그때 8시간 동안 왔다 갔다 3일 동안 거리시면서, 8시간 동안, 네. 8시간 정도 매일 3일 동안 승용차 타고 여행을 했어요. 네네네. 그때 처음 갔다 그러신, 와서 아프기 네네네. 시작하더니 점점 심해졌는데 나중에는 음, 다리가 저리고 이러는 거 보니까 옛날에 99년도에 이제 협착증 그 네네네. 수술한 적이 있어서 그게 네. 재발한 것 같아서 자, 일단은 요 종아리가 불편하신 예, 게 양측 다 그러세요? 한쪽만 그러세요? 한쪽만요, 왼쪽에. 원래 왼쪽만 그러시고요. 옛날에도 수술 끝에도 네. 그쪽이 조금 약간 덜 좋았어요. 자, 그런데 네. 이제 17년, 8년이 되니까 거기가 재발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일단 허리가 하여튼, 그 협착증 수술하셨을 때 얘가 예, 이제 척추뼈가 5개가 있고 밑에 꼬리뼈가 하나 있잖아요. 예. 어느 부위를 협착증 수술하셨고 그다음에 요 핀 박는 수술을 하신 건가요? 철심 박는 아니요, 피는 수술을? 안 받고 뼈를 깎아냈다고 그래서 네네네네. 4번, 5번인가 그럴 거야. 3번, 4번, 5번 4번은 쪽이 아니고, 예, 그러시고요. 예, 자, 일단은 이 협착증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가 이제 좁아져 있는 부위를 갖다가 안에 넣어가지고 이제 넓혀 놓는 수술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예, 네네, 일단 다행히도 이제 그 철심을 안 박으셨기 때문에 그거는 좀 예, 다행이신데 일단 요 6월 8일 날 한 번 그러신 다음에 그 뒤로 이제 계속 안 좋아진 다음에 다른 치료를 받으시거나 다시 뭐 예. 엑스레이 검사를 하셨다든지 CT 검사를 하셨다든지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하진 않고요. 네. 침은 한 5세 정도 아, 침 맞았어요. 닷새 맞으셨을 때 증상이 어떠셨나요? 그거 맞으신 다음에 조금 완화가 되셨나요? 아니면 맞으신 다음에도 어, 똑같으셨나요? 좀 덜 하다가도 이제 네. 옆으로 눕거나 이러면 막 다리가 저려가지고 그러시고요. 아프고 네, 별 효과가 없어가지고 아마 이게 음, 그 한의사도 네. 협착증이 재발한 것 같다고 이러시더라고요. 자, 일단은 그래서 지금 네. 제가 이제 한방 치료할 게 아니라 네. 신경과 그 의원 큰 병원은 좀 나중에 가고 의원급 저기 신경과에 가서 좀 진찰 받아볼까 하고 그것을 상담 드리고 싶었어요. 자, 일단은 요 예, 협착증이라는 것 자체가요. 예, 그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이게 예, 어느 정도 자꾸 재발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 중에 아무도 이제 투시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예, 요게 이제 긴지 아닌지 협착증 재발한 건지 아닌지 보시려면은 예, CT나 MRI를 다시 한번 촬영을 해 보셔야 돼요. 예, 그러시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걱정이 되신다고 하시면은 촬영을 예, 해 보시고 한 가지 아셔야 되실 게 요 일단은 그 협착증이라는 게 지금 4번, 5번 쪽에 이제 요게 뼈가 좁아져 있는 거를 갖다가 넓히는 그 수술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게 예, 원인을 제거를 한 거가 아니고 예, 삐져나와 있는 그 결과물만 이제 제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예, 원인은 뭐 체중이 조금 나가셔서 그러실 수도 있고 허리 근력이 너무 약해져 가지고 척추 축 자체가 무너져 있을 수도 있고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시기 때문에 그 수술을 예,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원인이 예, 제거된 게 아니세요. 그래서 이 협착증이라는 애는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가실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뭐 예, 오래 앉아 계셨다든지 아니시면 무거운 걸 잠깐 들으셨다든지 그렇게 되시면 얘가 자꾸 재발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시고
지금 협착증이라는 애들은 5일 동안 맞으신다고 하셔가지고 갑자기 확 좋아지시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그러실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시냐면은 지금 오래 앉아 계신 상태에서 허리 근육을 풀고 이런 걸로 완화가 되시려면 그냥 허리 근육이 많이 긴장이 돼서 그쪽 그 신경이 내려가는 그 근육이 신경을 눌렀을 때, 그러니까 좌골신경통식으로 나타났을 때 그때 허리 근육을 풀어주면은 침 5일 만에 풀리고 그러신 거지 5일 네. 동안 안 풀리셨다고 하셔가지고 한방 치료가 이제 뭐 효과가 없거나 그러신 건 아니시고요. 이게 이제 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협착증 있는 부위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는 염증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네. 그쪽에 있는 그 인대라든지 그런 디스크를 다시 안으로 넣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네. 최소한 2주 이상 걸리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네. 사용하는 치료 자체도 약침이라는 걸 좀 사용을 해가지고 그쪽 네. 근태 최대한 붙여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면은 그게 갑자기 다리 쪽이 갑자기 확 나아지실 거예요. 네. 그러시면 이제 그게 협착증 쪽으로 인해 가지고 신경 눌려서 생기신 거라 가지고 꾸준히 그런 치료를 받으시면은 협착증이 네. 다시 들어가 가지고 그 네. 증상이 완화가 되실 건데 자, 그 뒤로 그게 지금 협착증이 완치가 되신 거냐면 그건 아니세요. 일단은 체중 관리도 조금 하셔야 되시고 그게 예, 체중이 예. 좀 나가시다 보니까 배 때문에 이제 아래쪽으로 그 앞쪽으로 해가지고 허리가 앞으로 쏠리거나 이렇게 되신 경우는 디스크가 뒤로 나와가지고 신경을 또 놀릴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러시게 되는 경우는 이게 자꾸만 재발이 되시거든요. 그다음에 하나 그 체중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시고 그다음에 네. 일단 한의원 가셔가지고 뭐 침이랑 약침이랑 한약 치료를 해가지고 이 증상을 일단 없앴다. 그렇게 하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혹은 열흘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가셔가지고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계속 인대라든지 근육 강화하는 치료를 계속 받으시고 그다음에 또 예. 하나 해주셔야 되실 게 오래 앉아 계시지 마시고 딱딱한 예. 바닥에 절대로 앉으시면 안 되세요. 그다음에 예. 앉으실 때도 등받침 있는데 꼭 앉으시고 하루에 네. 30분 이상씩 평지에서 좀 걷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네. 30분에서 1시간씩은 계속 걷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셔야 되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래서 네네네. 걸었었거든요. 걸었는데 네. 나중에는 이제 그러니까 좀 괜찮았어요. 그러는데 네. 나중에는 요즘하게는 그러니까 다리가 이제 막 종아리가 막 땡기고 땡기고 아파서 아프시고 그러시죠? 걷다가 이렇게 앞으로 숙이고 네. 이러니까 조금 낫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한의원을 갔는데 아니 지금은 이제 신경과 그 양의원을 가고 싶었어요. 예. 그리고 운동도 하려면 어떻게 앞뒤로 이렇게 제끼고 이런 운동도 허리 강화 운동이 되나요? 앉아서 하면? 자, 일단은 그 앞뒤로 제끼시는 거 그거 자체 이제 협착증 있는 눌림 부위를 조금 넓혀주는 그런 느낌이시고요. 그거보다는 꾸준히 걷는 운동도 많이 하셔야 되시고 일단 한의원 쪽에서는 뭐 엑스레이라든지 그 진단기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는 받아보셔도 되시는데 그 한의원 가셔가지고 지금 침 치료만 받으셨으면은 요 협착증에 있던 그런 어떤 신경 눌린 소견까지는 없애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일단은 가셔가지고 그 치료부터 다시 받으신 다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눌린 건지 아닌 건지 그거부터 먼저 확인을 하시고 꾸준히 조금 더 치료를 받으셔야 되시기 때문에 이런 퇴행성 변화는 하루 이틀 치료 받으신다고 완화되시는 게 아니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의원 가셔가지고 아 이게 증상이 완화가 안 되신다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면 그쪽에서도 한의사 선생님이 또 그거에 맞는 진단이랑 치료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의원 가셔가지고 재진단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앞서서 우리 박소연 원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환자분께서 재수술을 해야 되냐고 먼저 물으셨어요. 재수술을 제가 봤을 때는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수술을 하려면 뭐 대변실금이라든가 대소변을 잘 볼 수 없다라거나 내가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통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요. 수술에 대해서는 조금 접어두시고 우선적으로 봉침에 대해서 좀 강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협착증이라는 게 결국에는 척추관 안에 이상 조직이, 그러니까 찌꺼기들이 쌓이는 건데 봉침을 맞게 되면 그 찌꺼기들이 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신경이라든가 근육 조직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도 되고 주위에 있는 조직들을 튼튼하게 해주니까 이후에 통증도 안 오게끔 해줄 수 있는 예방적인 차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니까요. 환자분께서 봉침을 맞으셨으면 좋겠는데 봉침을 맞을 때는 한두 번 맞아서 낫겠지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꾸준하게 맞으셔야 돼요. 일주일에 2회씩 나가면서 적어도 3개월, 6개월 이상 맞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완춘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완춘화를 하는 이유는 환자분들이 찌꺼기가 쌓였는데 운동을 안 하면 다시금 거기에 쌓이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움직이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혼자서 운동을 하려면 다칠 수도 있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대비해서 저희가 추나요법으로서 치료를 해드리는 거고 눕혀놓고 자꾸 만져주면서 운동 효과를 내갖고 그 부분을 흔들어서 더 이상 찌꺼기가 안 붙게끔도 해주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봉침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것들이 나갈 수 있게끔 좀 해주는 게 이완추나요법이니까 환자분께서 봉침과 더불어서 그런 근간 이완추나요법을 할 수 있는 곳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재발이 됐다고 하시니까 점점 다시금 걷기가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때마다 자꾸 이렇게 수그려서 걷게 되실 텐데 아프더라도 자꾸 구부리지 마시고요. 꼿꼿하게 세워서 걸으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하루에 평지에서 30분 이상 자꾸 걸어주셔야 돼요. 안 쓰면 굳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운동도 꾸준하게 해주시고 봉침 치료와 추나 치료 계속 받으면서 관리 받으시면 수술 없이 협착증 관리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연세가 78세세요. 근데 20년 전에 58세쯤 수술을 하셨으니까 20년 동안 그동안 이제 허리를 많이 힘드신데도 잘 유지하셨던 건데요. 아까 이제 저희 박소연 원장님이랑 모산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이거든요. 이거는 일반적인 디스크랑은 조금 다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도 사실은 퇴행성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과는 조금 달라요. 보통 척추관 협착증 증상은 파행보행이라 그래서 걸을 때 통증이 가장 좀 많이 나타나고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지고 허리가 아파서 쉴 수 없는 이제 쉬어야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인데 지금 증상은 어떤 이제 오래 앉아 있을 때 아래 다리까지 저리고 약간 신경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신경이 눌리는 증상이 아닐까. 그래서 디스크나 이런 게 조금 눌리는 게 아닐까. 이런 게 살짝 의심되니까 정말로 이게 이제 수술했던 부분이 재발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심이 조금 들고요. 그다음에 척추관 협착증이 만약에 재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술을 조금 권하진 않습니다. 또한 특히나 연세가 70세가 넘으셨으면 굉장히 큰 수술을 하시는 것 자체가 몸에 굉장히 무리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 이럴 때 다들 수술을 결정하시거나 수술을 고민하시는 이유 자체가 빨리 한 방에 해결하고 싶으셔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허리 수술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허리는 이 몸의 기둥이기 때문에 이 기둥을 받쳐주는 게 약해지면요. 기둥이 무너지면 나머지 석가래들이 잘 받쳐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기둥이 약해졌지만 주변에 받쳐주는 석가래인 근육이나 인대나 관절 자체가 약해져 있어서 그거 자체가 전반적으로 약해져서 통증이 유발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면 무너진 기둥에 자꾸 집착하시기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석가래들을 최대한 튼튼하게 쌓아 올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주 걷는 것, 하다못해 물속에서라도 여러 번 걸어보는 것,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끼니 같은 것들을 조금 조심을 하셔가지고 체중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 허리 통증은 특히나 퇴행성 질환, 만성이고 나이가 들어서 아픈 질환들은요. 당장에 한 번에 완치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굉장히 몸과 마음이 같이 힘들어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최대한 일을 더 나빠지지 않게 유지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보다 내일은 지금 오늘만큼은 괜찮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루에 10분씩이라도 걸으시고 운동하시고 다리를 좀 늘려주시고 그다음 최대한 다리 쪽으로 기운이 잘 갈 수 있도록 하다못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이라도 천천히 여러 번 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상담해 주신 분은 20년 전에 협착증 수술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20년 전에 사실 협착증 수술이 그렇게 잘 되지가 않던 시절이었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20년 동안은 잘 관리를 해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전형적인 증상은 오래 앉아 계실 때 이제 히프 부분이 저리고 이런 증상을 호소를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전형적인 척추 협착증 증상은 아니시거든요. 일단 척추 협착증이라고 하면 일단 디스크하고 조금 다르게 디스크는 척추하고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눌려서 척추 사이에서 나오는 신경이 눌려서 저리는 증상이 나오는 것이고 협착증이라고 하면 척추 사이에 그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라고 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 주변에 뼈라든지 근육, 인대들이 퇴행성 변화를 해서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신경을 누르는 거를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디스크는 젊은 친구들한테도 갑자기 급작스럽게 급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협착증 증상은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한 5, 60대 이상의 약간 장노년층에 좀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죠. 그래서 일단 협착증의 첫 번째 증상은 이제 허리가 아픈데 사실 허리만 아픈 증상보다는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먼저 나타나서 처음에는 협착증인지 모르고 다리 치료부터 하다가 나중에 이제 협착증을 진단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때 그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차갑거나 습한 상태에서는 조금 더 증상이 심해지고 따뜻하게 몸을 좀 따뜻하게 하면 증상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가 아픈 증상이 점점 좀 발전을 하면서 뭐 허벅지, 다리, 종아리, 뭐 발바닥까지 저린 증상이 점점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회음부 쪽의 감각이 이상해지면서 대소변 장애까지 나타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좀 진행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디스크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디스크는 앉아 있을 때 증상이 조금 심해져요. 그런데 이 협착증은 서 있을 때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척추 협착증 환자들의 전형적인 증상은 점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좁아지고 바로 서 있으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몸을 앞으로 숙이면 그 증상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참 걸으시다가 허리가 아프면 이렇게 구부리고 유인원처럼 원숭이처럼 이렇게 하고 나면 조금 증상이 좋아지면 다시 걷고 그런데 점점 증상이 심해지면 본인이 한 번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 환자분께서는 지금 엉덩이 아래 신경이 약간 종아리가 찌릿찌릿하고 그쪽이 저린 증상 그 정도로는 수술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사실 척추 협착증의 수술을 생각을 하는 경우는 다리 저림이 너무 심하거나 다리의 근육에 힘이 너무 빠져서 거의 마비 상태로 걸음을 거의 걸을 수 없을 때 또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항문 주위에 관략근 문제가 생겨서 대소변 장애가 생겼을 때 왜냐하면 협착증 수술이 굉장히 큰 수술이거든요. 억지로 그 좁아진 그 신경관을 핀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해서 억지로 늘려주는 그런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을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방 치료로서는 일단 침을 맞는데 침은 사실 초기에 그 척추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를 자극을 하면 그쪽으로 순환이 좀 완화가 되면서 일단 그 딱딱하게 굳어졌던 근육 인대들이 좀 이완이 되면서 통증을 조금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특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오래 앉아 계셔서 약간 그런 증상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엉덩이 근육에 엉덩이 주변에 사람이 앉았을 때 닿는 뼈가 그거를 좌골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좌골이라 그러면 이게 왼쪽이 아니라 앉았을 때 닿는 뼈거든요. 그 주변에 근육이 굳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 좌골 신경통, 다리가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협착증 수술을 먼저 걱정하시기 전에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그 오래 앉아 계셔서 그 자극되고 굳어졌던 약간 엉덩이 근육을 조금 풀어보는 침이나 좀 부항 치료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먼저 권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분이 협착증이 더 이제 오랫동안 수술한 지가 오래돼서 다시 재발이 되고 퇴행성 변화가 더 진행이 됐다면 수술 이전에 뭐 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봉침 효과가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봉침은 인체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근육이나 인대를 조금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봉침 치료를 안 받아보셨으면 봉침 치료 조금 열심히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허리나 근육에 인대를 강화하고 약간 유연하게 해주는 한약 치료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협착증이나 어떤 저린 증상이 있으면 뭐 마사지를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뭐 추나 치료를 받으시는데 퇴행성 변화에서 굉장히 딱딱해져 있는 상태
상태를 너무 과도한 힘으로 마사지를 강하게 받는다거나 강한 추나치를 받으면 오히려 전혀 허리를 못 쓰실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실 수 있으니까 완전히 추나 전문가한테 가셔가지고 이완추나요법이라고 굉장히 세밀하게 부드럽게 하는 그런 추나요법이 있습니다. 그런 요법을 조금 받아보시고요. 평소에 생활에서는 당연히 무거운 거 많이 드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주로 따뜻하게 좀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점점 협착증이 진행이 되면 걸음걸이가 점점 힘들어지시잖아요. 그런데 걷기 힘들다고 안 걸으시고 그냥 계속 집에만 있으면 더 걷는 거리가 줄어들고 허리 근육이 너무 약해질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스트레칭이나 걷는 운동 꾸준히 빼먹지 말고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약간 엉덩이 근육을 풀어보는 그런 치료를 먼저 해서 좀 좌골신경 자극이 척추 협착이 아니라 혹시 이런 엉덩이 근육 뭉침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치료부터 좀 먼저 받아보시길 좀 권합니다.